절대부등식. 첫 번째,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등식에서 항등식과 매우 유사한 부등식의 표현입니다. 부등식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와 같이 부등식의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등식이었을 때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부등식이었을 때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형태에 있어서 절대부등식 경우는 벌써 많이 배웠죠.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요게 항상 성립한다. 그때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진 않았었죠.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뭐야? x에다 뭘 대입해도 항상 부등호 방향이 참이다. 항상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뜻인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거는 2차 함수랑 연결시켜서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a가 양수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안 되죠. 작고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2차 부등식 파트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배웠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는 이런 것도 배우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미 우리가 배운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증명이 아니라도 대소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돼요. 문자로 되어 있으면서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등식을 증명하거나 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공식들인데 A, B가 실수일 때 첫 번째, 이 양쪽 화살표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재를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PQ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도 참이고 이쪽 방향도 참이고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동치 또는 얘와 얘 이 두 개의 조건이 실제로는 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뭐 부등식을 증명할 수도 있고 대소를 비교할 때도 가장 많이 증명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또는 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면 마치 이항시키듯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뺀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하고 비교,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주로 이 모양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바꿉니다. 두 번째, a제곱 0보다 커나 같다. 처음부터 a나 b는 실수라고 했었죠. 제곱하면 0보다 커나 같다. 당연한 거죠. 그죠? 특히 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또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확인할 때는 요렇게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보통 바꿔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 식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할 때 요렇게 A가 큰지 B가 큰지를 확인할 때 일단은 A 빼기 B를 구해본단 말이야. A 빼기 B를, A 마이너스 B를 구한단 말이야.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지는 게 자명해지는 거죠. 물론 등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제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3번은 2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곱이 2개짜리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a, b가 실수라고 돼 있었지. 얘랑 똑같은 건 뭐냐면 얘랑 똑같은 거는 a도 0이고 b도 0이다. 둘 다 0이었을 때만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다. 요거는 뭐 증명을 한다든가 이렇다기보다는 무슨 조건을 물어볼 때 보통 많이 물어봐요. 요거랑 요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이게 네 번째였네요. 다섯 번째, A가 B보다 큰 거 하고 아니다. 양수라고 처음에 돼 있었죠.
A가 양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수 음수랑 상관이 없는 건데 다섯 번째 거는 A, B가 양수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A, B가 양수라면 A가 B보다 크다는 것과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는 것. 이 조건이 없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곱해서 꼭 얘가 더 크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양수라고 되어 있을 때는 A가 B보다 크다는 것과 제곱해서 B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인 겁니다. 이 1번하고 연결시켜서 이것도 잘 활용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고요. 루트 5라고 할까요? 루트 5라고 하고요. B를 뭐 L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6이라고 할게요. A가 더 클까요? B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또는 A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예, 그럼 증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1번을 생각해 보면 일단 빼보면 좋겠지. 루트 2 플러스 루트 5 빼기 1 플러스 루트 6.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나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거나 똑같이 어렵다고요. 이 주로 루트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절대값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빼는 형태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이 5번 공식을 추가시키는 건데 특히나 루트가 있고 얘네들 다 양수잖아 어차피. 그럼 A 제곱을 구하는 거죠. 제곱하면 2 플러스 2 루트 10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B도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2 루트 6 플러스 6이 돼서 얘는 7 플러스 2 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얘는 7 플러스 2 루트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곱끼리 빼서 대소관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면 7은 지워지겠죠.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테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은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게 확실하잖아. 그치? 루트 10이 더 클 테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큰 거고요. 그러니까 A도 B보다 큰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5번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A나 B의 대소를 확인할 때 또는 대소관계를 증명을 할 때 얘가 절대값이나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이나 루트. 그럴 때는 그냥 빼서 양수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제곱을 해서 빼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번도 언제 쓴다? 루트나 루트 또는 절대값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소를 비교하거나 부등식을 증명하거나. 마지막으로 6번째는 절대값의 성질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뭐 거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6번째는 첫 번째는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것과 그냥 A를 제곱하는 게 같아요. 요거는 양수로 만든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제곱을 그냥 하는 건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음수도 양수가 되죠. 같아요. 두 번째, 요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B하고 똑같아져요. 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3x의 절대값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를 절대값 3 곱하기 절대값 x로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3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마치 곱해져 있는 3이 바깥으로 나간 듯한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절대값 안에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 음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숫자들이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것과 또는 각각의 절대값이 있는 게 실제로는 같은 거다. 마지막 거는 너무 당연하죠. 절대값인데 당연히 0보다 커 나갔죠. 절대값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음수가 없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이 등호를 빼먹으면 안 되죠. 한 개만 더 써놓을까요?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값 옆에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절대값 A와 A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절대값은 일단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A가 음수라면 이건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죠. 얘보다.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가 될 테니까 0일 때는 같아지겠죠.
A가 양수라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값 A와 그냥 A는 무조건 절대값 쪽이 크거나 같아진다. 요것도 많이 활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니까 그 6번 뒤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적는 친구들 있죠? 네, 빨리 적으세요. 자, 요렇게 절대부등식이 뭐다? 두 번째, 부등식의 증명뿐만이 아니고 대소를 비교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팁들. 첫 번째, 대소를 비교할 때는 일단은 빼서 0하고 비교하는 게 좋다. 근데 루트가 있다든가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냥 빼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에 있었던 제곱을 한 다음에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부등식 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완전제곱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완전제곱식 A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2번에는 A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제곱식 식으로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2번이나 3번처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0보다 커나 같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번은 뭐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요거는 조건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는 것과 A와 B가 동시에 0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좀 뭐 필요 충분 조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알아두시고요. 5번은 얘기했고 6번은 절대값의 몇 가지 성질들 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